제가 어저께 이제 1억 날린 얘기, 1억 잃은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되시고 뭐 위로도 받으시고 용기도 얻으셨다 그러셔 갖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주식이 어려운 게 제가 주식은 뭐 전혀 잘 모르지만 저는 산수는 좀 할 줄 알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주식은 더 기다림의 미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안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반타작이 나서 50% 떨어져서 50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은 50%만 오르면 되나요? 안 되죠. 100% 올라야 되죠. 50% 떨어졌는데 50% 오르면은 다시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비율로 따졌을 때, 퍼센트로 따졌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은 2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잃은 거에 비해서, 잃은 거의 절대값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아직도 주식 앱이라는 게 없어요. 지웠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사고 팔 때만 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끔 이렇게 확인할 때 근데 주식 앱은 없어도 여러분 그 네이버 검색해갖고 이 주식 얼마나 떨어졌나 올랐는지는 볼 수는 있잖아요. 뭐 정확한 액수는 그거 주식 앱에 가면 정확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따져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또 듣고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액수가 큰 주식을 진짜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바이오 주식인데 이제 심호흡을 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진짜 과장 안 하고 어떻게 봤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파란색이 크게 보여서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1억보다 더 까먹지 않았나 그런 이제 슬픈 생각이 스물스물 몰라오는데 다행히도 자세히 안 봤고 다른 종목을 안 봤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엄청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잃으셨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에 투자하셨는데 그렇게 평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일단 여러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잃었지만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5억을 투자했는데 4억이 된 게 아니라 5억에서 5억 7천까지 갔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잃은 거에서 까먹어서 조금 뭐랄까 아픔이 덜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5억 자체를 제가 투자할 때 솔직히 여러분 주식이 무슨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최근에 신라젠 상장 폐지됐죠?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반타작까지도 나기 잘 쉽진 않거든요. 무슨 금융 대기가 와야 반타작 나거든요. 그래도 반타작 나도 2억 5천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업이익이 나고 바이오랑 게임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나고 유보율이 높은 회사만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는 뭐 마이너스 30%도 있어요. 근데 뭐 반타작은 그렇게 쉽게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제 재산에서 이 정도는 좀 내가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5억이라는 절대 액수가 크니까 몰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슈퍼 개미는 택도 없지만 슈퍼 진딧물 정도는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기분 좋게 하고 오히려 제가 오늘 여러분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여러분 스타트업에 투자한 게 있어요. 스타트업에 1억이나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언제 휴지될지 몰라요. 예? 언제 휴지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제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장부에만 기록돼 있는 거에서 심지어 언제 휴지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더 이거 슈퍼 하이 리스크거든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저 정도 이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 분배해서 이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에 투자는. 날릴 각오로. 이거는 진짜 날릴 각오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도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은 웬만해서 날아가진 않는다니까요. 빵원이 될 확률은 되게 희박한데 스타트업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돈이 빵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산의 일부분을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서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이게 내가 벌었던 돈이어서 벌었던 돈이라고 치더라도 1억이 사라지면 괴롭거든요. 짜증 나거든요. 근데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 주식으로 뭔가 인생을 역전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고방식이 맞았는지 제
통찰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정말 커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버는 돈 액수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체인지 그라운드가 속해 있는 상상스퀘어라는 회사의 대주주고요.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 독립 서비스 저희가 최근에 소개를 많이 했죠. 이 영어 독립이라는 서비스의 회사가 더비라는 회사인데 거기에도 제가 최대 주주고요. 그것조차도 상장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투트랙으로. 더비는 나중에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을 짜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받을 확률이 높고요. 상상스퀘어는 캐시플로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의 스타일로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세하게 좀 스펙트럼이 넓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떨어졌으니까 1억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파란색이 시퍼랬다니까요. 그게 뭔가 이렇게 커 보였어요. 그래서 낼름 뒤로 가기를 눌렀다니까요. 숫자를 무서워갖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1억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식은 떨어진 거 회복하려면은 비율로 따지면 그 절대값의 2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바이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홍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잊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제 결심이 쓴 순간 그 투자를 한 순간 끝난 거예요. 분할 매수할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다 넣었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제 확신이 날아갔을 때, 확신이 사라졌을 때 그거를 이제 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1억이 날아갔으니까 그걸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주식 말고 삶에서 회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1억을 뭐 어떻게 버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가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한 실질적 뭐 장사나 비즈니스가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태도와 어떤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밑단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요. 어디서 이렇게 고급 정보를 이렇게 듣고 싶어요. 고급 정보 어디 있을까요? 고급 정보 유튜브에 고급 정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급 정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끄집어내야겠죠. 오늘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뭐 10년 뭐 주식만 10년 투자할 게 아니라 여러분 10년만 이런 태도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어떤 태도냐면은 진심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새끼 또 어그로인데 뭘 또 공자를 맹자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끄시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진심으로 칭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최근에 누구한테 진심으로 칭찬 받아본 적 있으세요? 1, 2, 3 없으시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 항상 상위권 1위에는 연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되게 비등비등하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 많이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 뭔가 장사하고 계시죠? 얼마나 인정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버머니 늘어가는 재미로 사는 건가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해서 뭔가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뭔가 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궁극적 감정은 뭐냐? 인정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모든 행위에 어떤 근간이 깔려 있는 건데 인정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를 인정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상위 5%가 되면 돈 벌 확률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상위 5% 수능 5%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상위 5% 되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상위 5%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주변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여러분 몸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자주 가는 데가 정형외과예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조금 10분 걸어서 판교에 있는 한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의사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병원을 너무 자주 다녀서 이 선생님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다음에 배경 지식도 좀 있어서 잘 아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과잉 진료가 1도 없고 너무 꼼꼼히 봐갖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 우리 선생님 진짜 명이시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진짜 대성하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 너무 진짜 자기가 초등학교 이후에 칭찬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봤나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초콜릿 사들고 갈 거예요. 당 떨어지시면 드시라고. 제가 환자인데 초콜릿 사들고 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세히 봐주세요. 이분이 너무 잘해갖고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양평에 계시거든요. 우리 판교에 오시면 거기 가서 꼭 치료 받으라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사이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갖고 장모님 어머님이 더 자주 오셔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너무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은 워낙 꼼꼼히 보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 아세요. 네? 아세요. 그래서 왜 그걸 본인이 아시냐면은 선생님 제가 추천해드리면 병원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추천해드릴까요? 근데 제가 아는 명의 선생님들은 이거를 한 번도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추천을 하면은 더 다른 환자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너무 마음만 받겠습니다. 역시 명의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듣고 다음에는 뭐라도 선물 사드려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칭찬을 해드리니까 더 꼼꼼히 봐주실래요? 우리 장모님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더 꼼꼼히 봐주려고 그러세요. 더 솔직하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리스크가 뭐고 지금 몸은 5, 60대지만 만으로 아직 39살이기 때문에 이 치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과를 보시고 저는 왜냐면은 뭐 도수 치료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오늘 도수 할까요? 도수 필요 없으십니다. 스트레칭 하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벌써 어때요? 돈 아꼈잖아요. 그렇죠? 돈 벌었어요, 여러분. 벌써 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10년 동안 진심으로 칭찬을 해본다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럼 그중 하나는 놀랍게도 심지어 고급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을 했는데 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의 통찰 인사이트 들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확신이 쓰고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이거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유튜브에는 없는 얘기고 정말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가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고급 정보가 될 수가 있죠.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최전선에서 잘 알아서 10년 동안 투자한 분의 얘기를 진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치레 말고 형식적 칭찬 말고 왜 진짜 진정된 칭찬, 진실한 칭찬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진짜 칭찬을 하려면 여러분이 진짜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칭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꼬맹이들이 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 와서 삼촌 짱이에요. 그럼 약간 기분 좋아지겠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리를 했는데 백종원 대표가 와서 이 음식이 왜 맛있는지 구구절절 칭찬을 해보세요. 어떤 칭찬이 파급력이 클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꼬맹이가 칭찬해줘도 당연히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서 백종원 대표가 여러분이 요리를 했는데 5스타 호텔 주방장 선생님께서 여러분 요리를 칭찬을 해준다? 칭찬의 임팩트가 다르죠. 그거를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수혜자는 여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감정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투자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감정도 계속 소진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번아웃이 오고 지칩니다. 근데 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한도만 넘지 않으면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거거든요. 계속 누군가의 감정을 적절하게 투자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10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자여서 직원들이랑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월급 주고 뭐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잘했을 때 당장 내가 진짜 15만 원 더 못 줄지언정 야 누구누구야 너 너무 고맙다. 너 이건 너무 잘해서 이건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10년 동안 한 사장이랑 안 한 사장이랑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100% 결론을 낼 수는 없겠죠. 근데 어때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게 두 개가 주식회사라면은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칭찬 10년 한 사람한테 투자할 거예요. 그런 걸 조직 문화라 그러는 거거든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주식만 모아갈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건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당장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몰빵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결론이 떨어진 걸로 끝나면 너무 괴롭지 않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제가 이 칭찬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대신 피드백도 정말 매섭게 줘요. 날카롭게. 왜냐면 그 사람이 좀 관계가 저랑 확립이 된 사람이면은 정말 날카롭게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또 위로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진실되게 칭찬을 해보세요. 잃을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또 하면은 지칠 수도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피폐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감당 가능해서 칭찬을 해보세요. 바뀐다니까요. 10년 해보세요. 진짜 이거야말로 바뀐다니까요. 고급 정보는 어디 있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 진실된 칭찬만큼 관계를 강력하게 맺는 게 있을까? 그다음에 진실된 칭찬만큼 나의 우군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우군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내 고객이고 우리 직원이고 우리 가족이면은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최근에 어떤 진실된 칭찬을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잠깐 채아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갔다 올 생각인데 어디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거기 이제 독채 펜션 같은 거 빌려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조용히 다닐 생각인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거기 펜션을 예약을 하는데 너무 괜찮은 펜션을 예약해서 야, 이 펜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다. 우리 와이프 진짜 좋은 펜션 진짜 좋은 펜션 예약해 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아. 이걸 구체적으로 다 말해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기분 좋아지고 자기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거 알아보느라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제주도 좀 괜찮은 펜션 예약하면 방이 없어요. 해외여행을 못 가시니까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데는 국내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요즘에 갈 수 있는데 뭐 쉽지 않으니까 막 되게 번거로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진실된 칭찬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식은 주식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 어떤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부가가치가 부로 환전되면 주식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주식 투자 아닌 걸로도 돈을 많이 벌 방법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짜 떠받들 테니까 여러분 전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원래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막 빡독하고 행사하고 무료 강연하고 이런 게 이 정도 채널 이렇게 100만 채널에서 이렇게 컨텐츠 중심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가 많은 데는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뭐 무료 강연도 많이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독서도 많이 할 거고 제가 뭐 빡독 X 신박사 TV 뭐 아니면 빡독 X 판교에서 여러분들 커피도 싹 다 대접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 뭐 투자할 때도 좋고 여러분 인생에도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칭찬할 때도 좋겠죠. 이런 거를 꾸준히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행복하게 꾸준하게 인생을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